그 부에서 집행 판결을 각각 달리 해갖고 세 분의 집행관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택에 실제 그 판결 난 사람은 저희가 그 다투지 않아요. 그 자체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주자들이 있다. 그 얘기가 우리 주장 계약서 임대차 계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측에서도 어떤 예를 들면 임미경 전도사 단독 쓴다는 주장을 하다가 교회 관계자와 같이 쓴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주장을 정리해서 한번 달라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교회 본당 부분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구속영장을 보시더라도 이전부터 여기는 20년부터 뭐가 있냐면 기독 자유당이 있어요. 몇 층에 있죠.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원장 자격으로서 한기총회장을 출마했고요. 목사님 구속영장에도 그렇게 기대돼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내에 청교도 영성훈련원이 있다.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기독자유당도 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를 총괄 이끌었던 단체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입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청교도 영성훈련원 운동 내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20년 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여기 또 있습니다. 물론 앞에 사무실 있지만 메인 사무실은 여기고요. 이 대국교라는 단체에서 6월 8일 3.1을 집회, 작년 3.1절 집회, 8.15 집회, 10월 3일, 10월 9일 모든 집회 120차례 집회를 전부 다 대국본이라는 이 단체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대국본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직기, 그 다음에 그 텐트, 뭐 모든 시설 이걸 여기다 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정관 목사님께서 이제 어차피 이 교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만하게 우리가 소송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그 소송을 그러니까 협의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 협의는 언제 됐냐면 2018년 6월 달에 조합과 합의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대토하자.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사업부지 딱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이 토지를 바꾸자. 그래서 외곽으로 있는 저쪽에 있는 땅으로 바꾸자. 그래 환지 처분을 하기로 하고, 다만 문제되는 게 뭐냐면 건축입니다. 자, 이 건축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지에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비, 그 다음에 다시 건축하는 동안에 여기 한 2, 3년 동안 임차에서 잠깐 나와서 사용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 영업비라고 하는데 영업비, 그 다음에 다시 신축비, 요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6월 5일날 합의가 끝났고, 작년 2018년도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에 상정했어요. 대의원에 조합대의원에서 오케이, 그럼 그때 해라. 다만 금액을 산정해서 총회에 최종 결정을 해달라고 까지가 돼 있어요. 그 결과 이제 조합이나 교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는 여기 이 사랑교회 전반적인 건물을 어디다 계약을 체결했냐면 대국본과 청교도 영성훈련원에 이 철거시까지 써라.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작년 3.1절 집회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6월 8일은 광화문으로 나가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랑제일교회 와보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때는 전부 다 광화문 청와대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광화문 연합예배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 집행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작년 2019년 8월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소유권자로. 물론 그 관리 처분이 맞느냐, 소유권 이전 과정이 맞느냐는 다른 소송에 다퉈야 되는 거지 이 소송에 다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걸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딱지를 딱 붙였을 때 이 딱지가 잘못됐다, 이걸 붙였으면 훨씬 편했을 건데, 안타깝게도 조합 측이나 저희 측 변호사님들이 그간에 그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 점유자들이 다른 분들이 있다. 대구권 청기도 영성을 훈련원 기독자유당 이게 있으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제3자가 이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가 있는 부분은 교회가 집행을 해라.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의를 하겠다. 이의를 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다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강제 집행을 정지해달라라고 지금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정을 5월 6일 날도 조합 측에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사택에서 강제 집행을 하려다가 그 문제가 돼서 집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고만 하고 1차 계고가 돼 있었는 상태에서 오늘 2차 계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점유 현황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집에서 방이 3개 있는데 하나를 드러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시 소송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든 사택도 하나가 철거 안 되면 어차피 그건 철거가 안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합장님한테 심탄에 얘기를 드렸어요.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또 조합의 대의원 중에 당당한 대표자분한테 김용민 대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협상을 하자. 그런 얘기가 이제 전달되면서 조합 내부에서도 왜 이런 식으로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가느냐. 예를 들어 땅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땅은 계획서 저쪽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바꾸는 게 땅값을 뭐 계산하는 건 없어요. 그럼 건축비만 남은 거예요. 건축비는 저런 건물을 짓는 게 얼마인지 자기들이 산정하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건설 품세라 그랬어요. 단가가 있어요. 뭐 평당 얼마다, 요건 얼마 들어간다. 이 단가를 자기들이 계산해주고 우리가 계산해주고 이거 계산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그냥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이걸 욕심내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정광 목사님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런 건물을 얼마에 드느냐 그냥 물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안을 이렇게 내면 조합 측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이다. 2차 다발을 내야 되는데 그 다발을 지금까지 안 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을 조합과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5월 6일 할 때 사태 성명서를 제가 점유 현황이 다르다고 했을 때 사태 성명서 발표를 했고요. 어제 그제 이 교회 재판이 하는 과정 집행정지 하면서 이 재판부 앞에서 피고 측 변호사한테 조합 측 변호사한테 그 설명했어요. 여기는 대구권과 다른 단체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장이 어제부로 갑자기 사퇴서를 사임서를 내버렸어요. 관리이사도 사임서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 국무총리 다 사퇴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조합 내부적으로. 그래서 5명의 이사진이 남아서 누가 조합장 할 것이냐를 임시조합장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또 거기서 나는 표결을 못하겠다고 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4명이 하긴 했어요. 4명 중에서 너가 할래 네가 할래 해가지고 어떤 분이 선정됐는데 이분이 대의원들한테 지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위가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조합 대의원 측하고도 제가 면담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새로운 조합장도 이렇게 가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비가 많아서 그런다 그러면 얼마가 하면 되는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적어도 대구권과 청교도 영성훈련은 이 단체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저희가 제3자 이의하고 강제집행 그쪽에서 강제집행 새로 정지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강제집행이 온다니까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기도를 하니까 집행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현상을 보고 이게 지금 집행이 될지 어떻게 규모는 어떻게 될지 준비를 하고 왔대잖아요. 근데 그 용역을 투입하는 순간 돈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고 그냥 돌아가더라도 그 500명씩이니까 일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매덕이 되네. 네, 그 매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데 매덕씩 나가니까 그건 안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화해 여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권리가 제가 말한 그런 정당한 법적 주장이 한 게 있으면 집행관 사무실에 그것을 좀 적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제가 집행관 사무실에 제가 했던 지금 점유자 지위 확인 소송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국본과 여기서도 점유자 지위를 넣으면서 또 제3자 이 집행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집행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투는 것이 교회 일부분을 저희가 저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대국공이나 청계도 영성훈련원이 사실은 많은 부분을 쓰고 있고, 또 저 체육관에는 대국본에서 광화문 집회하셨던 분들이 다 거기에 작년부터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을 강제로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권리자가 다르다. 그리고 저 3층에 보면 오재조 그 총장님이 두 개를 옛날부터 10억 정도 그 광화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를 그쪽에 지정하셨고, 그 다음에 기독자유 그 당을 처음 하고 나서 당원비 한 10억도 내셨어요. 그래 20억 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특별하게 방을 지금 10년째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권리자가 있으니까 이 제3의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부분만큼을 봤을 때는 여기서 그 조합에서 가처분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 하나 낸 거에는 현황 조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다 확보를 했고 그걸 이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간접 점유를 하니까 당신이 나가달라고 소송을 들어왔고, 그 중에서 소유권자는 당신 움직이지 말라고까지만 된 것이지 여기 안에 대국권이 있는지, 청계도 영성이 있는지, 기독자유당이 있는지, 성교은행이 있는지, 오재조 총장이라는 이런 분들이 계신지 이걸 하나도 조사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문제를 얘기하면서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결국은 그 조합과 교회 사이에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었던 것이 조합에서는 이런 재개발에서 제 기본 원칙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가 나면서 시공계약을 가계약 상태가 아니고 공계약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2017년 7월 1일부터 그러면 18년 1월, 19년 1월, 2020년 그 3년 동안 1년에 80억씩 물어내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돼. 건축허가 안 나는데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두 번째, 건축허가도 안 나는데 이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협상을 하고 이주비를 얘기하고 이주비를 집행을 미뤘어야죠. 건축허가가 나고 그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가 나야지만이 여기 이 재개발 지역에 펜스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펜스를 치고 그때부터 그렇지. 철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철거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사랑교회 때문에 철거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철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건축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직 못 나잖아요. 이거 지금 철거 공가 이렇게 써주 공가는 뭐야? 이주했으니까 공가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다 접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협상으로 자진 협상이 되는 분을 왜 2천억이라는 돈을 먼저 내보냈냐 이거예요. 그럼 이자가 자기 말로 한 달에 10억씩 나간대요. 1년에 100억이에요. 자기 돈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사랑교회가 알박이 한다고 지금 말을 했는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왜 섬에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건축허가가 안 났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옆집도 철거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사랑교회 때문에 못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두 번째, 알박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교회 교회를 토지와 건물을 80억에 가져갔어요. 그럼 땅값으로 쉽게 반으로 생각해서 땅값이 40억에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40억 가져갔는데 이 교회에 대토한 토지를 얼마에 부장했냐면 267억에 부장했어요. 220을 남겼습니다. 40억에 원가에 떼갖고 와갖고 220 마진을 남겼어요.
누가 폭리를 취하고 누가 알박이를 했다는 표현이에요. 네, 시청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박이라는 거는 조합을 재개발 앞두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알박입니다. 근데 이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냐면 2017년도에 났어요. 근데 이 교회는 1960년대 6.25 이후에 영락교회 선교부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가 이게 산 정상입니다. 여기가 주변에 전부 다 소나무 밭이었는데 여기 주변에 노숙자와 거린들이 쭉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교회가 영락교회에서 선교팀에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장석교회라는 이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넓은 대지가 뭘로 되냐면 종교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600평인데 이 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에서 보통 환지를 조금 줄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700평을 줬어요. 대토 부지로. 왜냐하면 역사적인 장소고 700평을 대토로 원래부터 계획 도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있는 걸 저쪽 아래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박영순 시장이 재개발하면서 재개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앞부분이 철회되니까 어떻게 해? 도로가 안 나오니까 회차가 안 돼요. 차량이 큰 버스가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옮겨달라고 해서 저쪽 앞으로 옮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1차를 저쪽 옮겨줬어요. 그것도 합의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은 좀 너무 위치가 좁으니까 좀 외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뒤쪽으로 현대자동차 이 뒤쪽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토지를 그렇게 된 토지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70년대 그 영화의 촬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인데 여기가. 그런데 이게 알박이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재개발을 앞두고 들어가서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그 거액을 뜯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래 알박이라는 표현인데 이거 알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단지 보상이 건축비 협상이 의견 차이가 있다. 이건 말이 되죠. 의견 차이를 하면 의견 차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금액이 타당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제일교회 측도 그렇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이전비를 해달라고 하고 이걸 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니까 이 금액이 어떠냐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종류의 건물을 자기는 이런 정도 퀄리티를 지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지어줘라. 그러면 나 돈 필요 없고 똑같이 지어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비워줄 테니까 3년간 걸립니다. 이 건축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예배될 장소를 하나 구해주라. 당연하지. 그 스피커 달아줘. 그거예요. 그거 하면 되지. 그게 무슨 많냐 적냐 할 것 없이 아니 많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조합 측에서 알아서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 조합 측에서 져줘라 그러면. 근데 이렇게 져주는 게 서울시 재개발에 워낙 많으니까 종교시설의 재개발 구역에 대한 종교시설의 존재가는 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2009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수한 종교시설, 절, 성당, 교회에 대해서 보상 선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건 싸울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 때깔을 그런 것도 아니고 땅도 다 합의가 됐고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땅까지 다 위치까지 합의되는 마당에 건축비 협상만 남은 거예요. 그걸 협상 과정에서 의견 냈다고 해서 무슨 알박이냐고요. 그리고 원래 명도는 미리 한두 달 적어도 6개월상 치밀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작년 1월 달에 처음 상견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생각하십니까? 안을 한번 주세요, 저희한테. 그래갖고 5월 달에 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을 목사님 낸 게 아니에요. 여기 전문가들이 이거 가설계안을 떠가지고 설계비 계산을 한 것 뿐이에요. 이 정도 나온다 너 어떻게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그 가격을 제가 지어드릴게요. 어차피 돈을 받아서 교회가 짓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사 지어도 되니까 대우건설 그럼 져주면 돼요. 그 가격에. 그냥 자기들이 적당한 시설, 우리가 요구하는 그 시설 주면 돼요. 그렇게 합의해도 끝나요. 그 금액으로 협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 장소도 그것만 정해주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안 하고 5월 초에 그 제시했더니 갑자기 5월 20일 날 느닷없이 소송이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친 게 누구예요? 조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여기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등기부등본 하나 떼오고 붙이고 가버린 거예요. 오늘 개구문 붙이는 거 보셨죠? 이게 개구예요. 이걸 문 밖에다 하나 붙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판결이 나긴 났지만 조합 측 변호사도 현장 조사를 안 했고 우리 측 변호사님도 여기 현장을 안 와보신 거예요. 그러면 점유가 어떻게 틀리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구분을 하고 아니 내 점유 아닌데 이거 잘못됐다면 당연히 판결이 기각돼요. 그 부분만큼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면적을 얘기했고 그랬더니 조합이 말이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러면 대국본이나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나 기독자유당에 하는 부분이 교회가 점유한 게 아니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하다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대국본, 청교도 영성, 기독자유당에서 이해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3자 이의고 점유권 지위 확인,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확인서를 제기하고 제3자 이의하면서 거기서 강제집행 정지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집달관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달관님도 그러면 문제되는 확정된 교회 걸로 인정되는 거는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드러내시라. 그러나 청교도 영성훈련원과 대국본이 있는 교육관 시설,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 정광 목사님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이 바로 청교도 영성훈련원 장소입니다. 간판도 있고, 그 다음에 본당도 청교도 영성훈련원이에요.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그때 그 애국운동하면서 광화문 나가시길 예정하고 이걸 그쪽으로 다 넘겼어요. 그래서 철거 씨까지 거기 애국운동에 써라. 그다음 어차피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들었더니 1차 그러면 집행관님도 좀 어느 정도 제가 무조건 땡강 부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광 목사님 애국운동 하면서 하는 분이 여기서 돈을 땡강 부려서 뭐 챙기겠다 하는 분이 이거 애국운동 나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거고 이 조합원들 대다수가 교인들입니다. 조합장도 여기 집사님이고요. 넘버 2인 총무이사도 여기 교회 장로님이에요. 왜냐 여기 분들이 조합이 결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조합 이 단독주택 중에 조합원 중에서 이 물건을 파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주택을 사셨어요. 이분들은 광화문에 대부분 오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여기 부동산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싫어하시니까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반 이상이 이 광화문 정광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에서 일부 집행부와 그 다음에 용역이 문제가 됐을 뿐이지 실제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행관님이 이해를 하고 가신 거죠. 자, 오늘 네. 감사합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셨어요. 박수로.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편안하게 돌아가도 되겠네요. 철거 문제는 그러니까 개고를 지금 6월 12일까지 미뤄졌어요. 네. 오늘 개고를 했잖아요. 1차 개고예요. 1차 개고. 6월 12일까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협상을 해봐라. 네. 그 협상을 할 거고 그 사이에 저희가 점유 현황을 얘기를 하면서 조합과 협상을 할 겁니다. 12일까지는 네, 네. 용역이 들어올 수 없나요? 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왜냐면 집행관이 저한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안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안 합니다. 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